예, 이번 표피낭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나 뭐 인터넷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표피낭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뭐 자세히 이것 표피낭종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우선 간략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피부 조직이 신기하게 안으로 이렇게 한 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피부는 원래 각질을 만드는데 밖에 피부가 노출되어 있을 때는 각질이 그냥 그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저렇게 피부 속으로 피부가 말려 들어가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각질이 그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혹처럼. 그래서 각질이 계속 점점 쌓이면서 그 표피낭종 크기도 점점 커지겠죠. 사이즈는 그냥 그만 하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하는데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질을 싸고 있는 피부 껍질이 캡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찢어져서 내용물이 나오면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피부랑 연결되는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되면 고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커지고 빨갛게 이제 통증이 발적도 생기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얼굴이나 목이나 뭐 몸이나 등이나 둔부, 엉덩이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몸 사실 이론적으로는 몸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에 있는 표피낭종을 가장 많이 제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잠깐 또 보실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표피낭종 환자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작은 검은 점 같은 게 보입니다. 이런 게 대부분의 표피낭종에서는 이런 작은 점 같은 게 가운데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가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피부가 말려 들어가는 입구고요. 표피낭종이 피부 가까이 위치하면 확 튀어나와 보기도 하고 등이나 이런 데는 이제 피부가 좀 두꺼운데요. 좀 저 깊숙이 표피낭종인 자리를 잡으면 실제 크기보다도 좀 덜 튀어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거가 필요하면 간단히 외과에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일단 당연히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이게 놔둔다고 뭐 암이 되지도 않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놔두면 적어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크기로 유지될 수도 있고 점점 각질이 안에서 쌓이면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엉덩이에 한 직경 10cm 정도 되는 그 표피낭종을 제거해 봤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컸던 건 아니고 처음엔 작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각질이 점점 안에서 쌓이고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작은 검은색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자기가 짜게 되면 각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지우개 가루처럼 찐득찐득한 이렇게 느낌인데요. 시큼한 냄새도 나고 사실은 냄새가 별로 이렇게 맡기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배출이 되면 신경이 좀 쓰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놔두면은 가끔 염증이나 고름이 생깁니다. 표피낭종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프고 빨갛게 되고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이제 고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간단히 외과에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 증상도 없고 뭐 불편하지도 않으면 뭐 급하게 막 이렇게 급하게 꼭 제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피부과에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피낭종이라는 거는 외과에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표피낭종은 그냥 내용물만 그 각질만 그냥 짜거나 터트려서 내용물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작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 각질을 담고 있는 껍질, 캡슐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 캡슐에서 당연히 각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어디 피부과에서 그냥 구멍 내고 짜줬다, 뭐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듣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캡슐 제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짜는 거는 오히려 짜다가 뭐 균이 들어가서 염증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물론 모든 피부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은 피부과에서 왜 자기네들이 제거를 할 수 없다, 외과를 가야 한다, 이런 설명을 안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놔두면 된다, 별거 아니다, 혹은 자기네들이 그냥 짜주고 뭐 이게 치료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치료를 간단히 하고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피부과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캡슐까지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가진 피부과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트레이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표피낭종이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했으면 그나마 제거는 쉬운데, 조금이라도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외과 다른 수술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피부과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과 의사가 아니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황당할 때는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피부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물론 외과 의사 입장에서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요, 대학병원 가서 제거하라고 하면 그런 환자 진료하는 대학병원 의사들도 참 황당할 겁니다. 아니, 이런 것도 로컬에서 제거를 못해서 대학병원을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냥 인근 동네 외과에서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대학병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과 보냈더니 너무 흉터를 크게 남기고 좀 안 이쁘게 이제 상처를 꼬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외과 의사들이 종종 이제 이런 상처에 좀 이렇게 덜 신경 써주시는 외과 의사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처를 예쁘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는 외과 의사들이 좀 있죠. 그건 맞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이렇게 좀 평들을 좀 보셔서 이 병원은 좀 예쁘게 잘 신경 써서 치료해 준다, 그러면 그런 외과 찾아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길어야 그 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흉터를 예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흉터 최소화하고 예쁘게 꼬매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거하고 만족도도 크고요. 특히 얼굴이나 목 등은 좀 더 중요하겠죠. 하여튼 피부과가 아니라 외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피부과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끔 또 이게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피낭종 제거하는 거는 일단 수술비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만원, 6만원, 7만원 그 정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그냥 자기가 책정한 비급여 그 비를 병원마다 좀 다르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요. 뭐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뭐 많으면 10만원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 어쨌든 표피낭종 하나 제거하는데 뭐 8, 9만원일 수도 있고 15만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정형외과에서는 MRI 검사를 하라고 한답니다. MRI 검사를 하고 표피낭종을 제거하는데 뭐 1박 2일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MRI 검사를 무슨 표피낭종 하는데 MRI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고, MRI 검사는 굉장히 비싸게 받겠죠. 입원비에다가 수술비도 뭐 나름대로 뭘 갖다 붙여서 많이 받겠죠. 이렇게 이제 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 뭐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상해서 이제 다른 병원 찾다가 거기가 좀 이상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실비하고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비 보험이 이제 질환이니까 표피낭종도 일종의 수술비가 이제 실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비싸게 부르고
환자분은 또 이게 실비가 되니까 비싸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 예, 그런 상황을 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받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의료 환경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많은 동네 병원들이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고 과잉진료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단점이고요. 누가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누가 과잉진료 하는지, 그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